조선시대 갈대밭 하나가 백성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한 남자를 도적으로 만들었다. 바로 임꺽정 이야기다. 처음부터 도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조정과 권세가들의 탐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반란을 선택한 백성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도적의 전설이 아니라 조선 후기 사회 구조의 모순과 불합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갈대밭에 숨겨진 권세가들의 음모. 황해도의 넓은 갈대밭은 원래 백성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땅이었다. 그러나 당시 권세가들은 이 황무지를 개간하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법을 악용했다. 개간한다는 명목으로 갈대밭을 차지한 후 갈대를 베어 생계를 이어가던 백성들에게 이를 다시 돈을 받고 팔았다. 조선 조정도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권세가들의 편을 들어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개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바로 가난한 백성들이었다. 생계를 잃어버린 그들은 갈대값을 내느니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도적이 되는 것이었다. 임꺽정 도적이 되다. 임꺽정은 원래 평범한 백성이었지만 생존을 위해 결국 반란을 선택했다. 조선 조정의 무책임한 정책과 탐욕스러운 권세가들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그는 살아남기 위해 무기를 들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것이었다. 수많은 백성들이 같은 처지에 있었고 임꺽정의 행동에 공감하며 따르기 시작했다. 조선실록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극도의 빈곤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도적이 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했다. 임꺽정의 도적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란군. 임꺽정의 도적단은 단순한 무법자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으며 조직적인 훈련을 받았다. 심지어 도적단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도 있었다. 이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반란군에 가까웠다. 특히 임꺽정은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는 황해도와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조선 조정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의 도적단은 기습 공격을 주로 했으며 빠르게 이동하여 관군을 따돌리는 전술을 사용했다. 또한 임꺽정은 단순한 무력이 아닌 지략을 활용하여 도적단을 이끌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을 장악하다. 임꺽정과 그의 도적단은 한양으로 향하는 상인들의 길목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한양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귀한 물건들이 오갔고 이를 노리는 것이 도적단의 주요 전략이었다. 특히 권세가들이 소유한 물건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권력자들에 대한 저항의 의미도 있었다. 조선 조정은 이러한 움직임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반란군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진압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조선 조정과의 본격적인 충돌. 조선 조정은 임꺽정을 제거하기 위해 관군을 동원했지만 임꺽정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는 기동력을 이용하여 관군을 따돌렸으며 오히려 관군을 역습하여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개성의 도감포도청의 책임자인 임꺽정을 추격하다가 도리어 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정은 더욱 긴장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도적 사건이 아니라 조선 왕실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확대되었다. 결국 조선 조정은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임꺽정의 최후. 임꺽정은 오랫동안 관군과 싸웠지만 결국 그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관군의 지속적인 추격과 내부 배신으로 인해 그는 점점 몰려갔고 끝내 붙잡혀 처형당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조선 조정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반란은 단순한 도적 사건이 아니라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과 탐욕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였다. 백성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반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이후 조선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임꺽정이 남긴 의미. 임꺽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도적 전설이 아니다. 그는 조선 후기 부패한 권력 구조 속에서 억압받던 백성들이 극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의 반란은 단순한 탐욕이 부른 결과였으며 조선 조정의 무책임한 정책이 불러온 필연적인 비극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의 부패가 지속된다면 결국 억압받는 이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도적의 전설이 아니다. 그것은 탐욕과 부패가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였으며 조선 후기 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의 반란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백성들의 절박한 선택이었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로 넘길 수 없는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의 선택은 결코 영웅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결과였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 권력의 탐욕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임꺽정을 부를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반란이 아닌 사회가 스스로를 거울처럼 마주해야 할 순간을 알려준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그 교훈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임꺽정의 목소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묻고 있다. 임꺽정의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다. 그의 선택은 절망 속에서 옮겨진 한 줌의 생존이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무게는 당시의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폭발이었다. 그의 반란은 부패한 권력과 탐욕의 경계에서 벌어진 투쟁으로 단순히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닌 무수한 억압받는 자들의 숨겨진 외침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꺽정과 같은 목소리는 없어진 것 같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사회의 균열 속에서 메아리 친다. 불의와 억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역사는 언제든 다시 같은 물음을 우리 앞에 던질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단순히 흘려보낼 수 없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의와 공정함이 왜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일깨운다.
작은 탐욕이 모여 거대한 불행을 낳고 끝내 모두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진실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했다. 그의 분노와 외침은 당시에 억압받는 백성들만이 아닌 오늘날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다. 사회가 약자를 돌보지 않고 권력의 편에 서는 한 새로운 임꺽정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변화를 이룰 것인가?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질문을 던진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임꺽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시대의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약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자 불공평한 사회가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현실이었다. 탐욕과 부패가 반복된다면 또 다른 저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과연 그가 던진 질문 앞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의로운 사회란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반란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결단이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가 선택한 길은 비록 법과 질서에 반하는 것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정의에 대한 갈증이 자리하고 있었다. 만약 당시의 권력자들이 정의와 공정을 추구했다면 그의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권력의 탐욕이 계속된다면 역사는 다시금 반복되고 말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임꺽정의 이야기를 통해 반성하고 배우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를 되새겨야 한다. 사회의 약자들이 목소리를 잃지 않는 세상,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길이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 과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약자를 품고 있는가? 아니면 권력과 탐욕의 그늘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가? 그의 선택은 한 사람의 비극적 결단이었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부조리한 사회구조가 그를 그 길로 내몰았기 때문이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약자의 외침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임꺽정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의 삶이 남긴 교훈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유효하다. 정의로운 사회란 약자를 지키고 공정을 잃지 않는 사회임을 그의 고통이 우리에게 전해준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조선의 전설로 남아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경고의 목소리이다.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반란을 선택해야 했던 그의 선택은 누군가의 적으로만 여겨질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분노는 불공정과 억압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임꺽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반면교사라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바란다면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경고다. 그의 반란은 부당한 권력과 탐욕 앞에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던 백성들의 절규였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는가? 아니면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가? 변하지 않는 탐욕과 불의는 결국 새로운 저항을 만들어낼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부패가 끝나지 않는 한 또 다른 임꺽정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다. 그의 목소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있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결국 그가 선택한 길보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억압과 불의가 일상이 되었던 시대, 그는 개인의 생존을 넘어 모두를 위한 한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범죄로 치부되어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부조리와 탐욕의 사회가 어떻게 인간성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재앙의 신호였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그의 고통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변화를 이루어낼 것인가? 정의와 공정, 이 두 가지 가치가 결여된 사회는 언제나 또 다른 불행을 부를 것이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를 회고하기 위한 여운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던져지는 날카로운 물음이다. 권력과 탐욕, 그리고 그것이 불러오는 고통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된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것은 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백성의 삶을 짓밟고 탐욕으로 무너지는 사회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한다. 임꺽정의 선택은 그 자신만의 외침이 아니었다. 억눌렸던 수많은 이들의 분노와 절망이 만들어낸 한 줌의 저항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역사의 물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정의를 바라보는 태도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외면받았던 약자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분노를 단순히 과거의 한 일화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 삶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부조리한 체제와 무책임한 권력이 존재하면 언제든 또 다른 임꺽정이 나타난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정의를 실천하고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역사를 통해 배운 교훈에 대한 우리의 답이 될 것이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는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는 누구를 위해 작동해야 하는가? 그의 선택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불공평과 탐욕이 만들어낸 시대의 초상이었다. 힘없는 이들이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한 또 다른 임꺽정은 언제든 세상에 등장할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의 분노와 저항은 우리에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운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임꺽정의 외침은 여전히 우리의 귓가에 울리고 있다.